자, 내일이면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어떤 성적을 거둘까 또 기대가 되면서도 또 초반에 반짝 잘하다가 결국엔 DTD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라운드를 뛸 선수들에게나 또 이를 지켜보는 저 같은 팬들에게나 가슴 뛰는 계절이 이맘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세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남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박승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제일중학교 야구부 코치 맡고 있는 현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제주에는 그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야구팀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학교 야구부라든지 사회인 야구단 또 뭐 어린이 취미반 이렇게 야구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2개 교가 있고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대학교에 2군데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야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소년 제주시 야구학교가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구학교에 40명 정도가 등록돼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회장님이 지금 속해 있는 네. 사회인 야구단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63개 팀에 한 1,200명 정도 등록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야구시협회에는 약 22개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경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개 리그로서 제주 시장배 올레 리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체육회장배 오름 리그가 있고 제주시 야구협회장배 아치 리그 그리고 베이스볼 클래식 3다 리그 4개 리그에서 63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인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63개나 팀이 되는데 엘리트 야구단은 그렇지 못하죠. 제주 남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제주 제일중학교, 한군대와 제주고. 제주 제주고가 하나가 있고요. 대학교는 국제대학교하고 관광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야구부가 또 남초등학교 야구부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된 거예요? 1961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지금 약 한 61, 2년 정도 됐고 지금 많은 인원수들을 졸업을 많이 시켰지만은 이제 제주도의 특성상 이제 야구하기가 조금 불모지라 이제 엘리트를 하는 야구들이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어쨌든 선수. 네, 수급하는 게 너무 그쵸. 힘들어서 네, 네. 그럼 지금 선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13명으로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5명이 졸업을 해서 이제 8명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8명. 그럼 제일중학교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저희 제일중학교는 지금 98년도에 창단해가지고요. 올해로 25년 됐고 저희는 지금 3학년 8명, 2학년 3명, 그리고 1학년 7명 해가지고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보다는 확실히 선수가 많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남초등학교랑 신광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선수 수급도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수 수급에 또 초등학교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61년부터 또 1998년부터 뭐 역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에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야구부가 있다는 것도 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한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야구 시즌처럼 지금 사회인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시작됐습니다. 3월 12일 날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4개 구장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첫 경기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3부, 4부까지는 18경기, 18개씩 팀이 배정이 돼 있어서 한 팀당 17개 경기를 칠 수가 있고요. 마지막 5부 같은 경우에는 9개 팀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8경기밖에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야구단은 어떻게 시즌이 운영이 되나요?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그 도 대회 3경기가 있는데 그게 도지사기, 협회장기, 도민체전 해갖고 이제 저희는 이제 2팀이기 때문에 3경기를 해서 소년체전 예선전을 치릅니다. 거기서 우승한 팀이 소년체전, 제주도 대표팀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는 KBO, 그리고 U12, 그리고 이제 박찬호기,
그리고 협회 장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특성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예산이나 숙박이나 뭐 식대나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는 그것마저도 이제 나눠서 나가야 되는 실적이죠 지금 현재로서.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초등학교는 그동안 어떤 성적들을 거뒀어요? 뭐 대회에서 우승도 해보고 그랬나요? 16년도에 소년체전 2위하고 KBO 우승 아니에요? KBO가 우승. 그래서 이제 한 16년도에 최고의 성적을 많이 거뒀죠 저희가. 16년도에. 예, 1등, 2등, 3등까지 다 해봤는데. 16년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성기라고 볼 수 있고. 제일중학교는 그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주도에 저희 팀밖에 없어가지고 예선전을 따로 치르지 않고 이제 중학교 전국대회가 전국에 1년에 5개가 열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소년체전, 그리고 6월에 선수권 야구 대회, 그리고 8월에 부산 기장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야구 대회, 그리고 9월에 기장에서 열리는 U15 야구 대회 이렇게 4개 대회 출전했었고요. 또 8월에 백호기라는 강원도 횡성에서 진행되는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5개 대회 중에 이제 4개 대회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성적은요? 궁금한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140개 팀 정도가 참가해서 저희가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열리는 대통령기 대회에서는 45개 팀 참가해서 여기서도 16강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혹시 성적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주말리그 예선전 3위도 하고 오늘도 지금 아침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졌더라고요. 졌어요. 아쉽게도. 오늘 나오기로 했었는데 시합 때문에 그 감독님이 네, 그 우승 후보 팀이랑 했는데 3대 0으로 졌으니까. 우승 후보랑 붙었구나. 네. 선전한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젖잘싸. 그래요. 이렇게 잘하면 어쨌든 다른 팀, 그러니까 육지의 팀에서도 스카웃으로 데려가고 그렇죠, 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남초등학교나 신광초등학교, 뭐 제일중, 뭐 제주고 출신 중에 프로야구로 진출한 선수도 분명 있겠죠?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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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호 오봉옥 선수님 계시고요. 예전 삼성에 있었던 네.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예. 무패 투수로 유명하신 오봉옥 감독님 계셨고, 그다음에 김문호 네, 신제주 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나온 김문호 선수도 있고, 롯데 강민호. 강민호 선수도 있고요. 김재욱? 네, 고원준도 있고. 고원준. 네. 고원준 선수나 뭐 좀 그 KT의 그 권동진 선수나 황문치승. 황목지승 맞아. 제가 제일 옛날에 기억나는 친구가 황목치승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를 나와서 일본으로 중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야구를 하고 독립리그 야구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나는 이제 야구를 그만하겠다 해서 고향 제주도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서 국제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주시 시팀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주시가 우승을 하면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야구에 대한 그 의욕을 불살아가지고 김성균 감독이 있었던 고향 원더스 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활약이 잘해가지고 LG에 다시 또 들어가서 LG에서 주연수로 뛰다가 재작년쯤인가 은퇴했죠 아마. 네. 그렇게 독립리그 겹쳤다가 제주도 와서 사회인야구에 마치 재미를 들여가지고 다시 또 독립리그를 가서 운동을 해서 프로까지 진출한 아주 유일무이한 선수라고. 이렇게 제주 출신 선수들이 또 뭐 프로 팀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뿌듯도 하시고. 그렇죠. 그럼요. 네. 그 맛에 이 감독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어디 갔습니다. 뭐 프로 갔습니다. 가끔씩 전화 한 통 찾아오는 거보다는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런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제주로 와서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야구를 하는 친구들, 예. 선수들 많이 있을까요? 예,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죠. 임지섭 선수라던가 그리고 작년에 은퇴한 그 SK 이제 신세계죠. 조영호 선수라던가 그 외에 예전에도 뭐 김수환 선수나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한때 사회인 야구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유니폼이었는데 이 유니폼 입고 꽤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는 좀 내야에 있고 싶은데 자꾸 외야로 보내가지고 공연은 막저 감독님의 기쁜 뜻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흥미를 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때는 정말 매력이 있어서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세 분은 야구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인 야구를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27년째 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 포지션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삼루수. 어려운 자리죠. 핫코너라고도 부르는데 야구의 매력은 그거 같아요. 야구는 뭐 내야에서 외야로 가셔서 흥미를 잃었다고 하지만 야구는 9명 전체가 다 한 포지션에서 공을 놓치는 순간에 상대편에 득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9명이 정말 똘똘똘 뭉쳐야만이 이루어지는 아주 힘들고 그렇지만 재미있고 그만큼 더 협동 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재미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죠. 삼루수에서 이렇게 약간 협력할 만한 상황이 있나요? 삼루수는 일단 우투수가 많다 보니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항상 저를 봅니다. 포수를 보고 저를 보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이팅, 잘한다. 그래서 외야로 가신 거예요. 얌전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내야에서의 그 네, 매력을 계속 몰라서 파이팅 해야 돼요. 외야로 가신 겁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일본 야구 투수 내야수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중계로 보면 너무 쉽잖아요. 앞에 오는 땅볼 잡아서 일루에 던지면 아웃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건 운동이 아니고 레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선수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평범한 플레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동계훈련 동안 2만 번의 폰고를 받는다. 2만 번의 폰고를 받는 동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TV 화면에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훈련을 겹치고 연습을 해야만이 그 평범한 땅볼을 잡아서 그 몇 미터 안 되는 일루에 던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이것을 레저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야구가 사실 구기 종목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공이 들어가서 점수 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스포츠다라는 생각 들었고 또 하나 저는 신기한 게 왜 야구 선수들은 일단 유니폼 입고 벨트를 매잖아요. 야구는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벨트를 차지만 저희 야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신사의 운동이다. 실내로 예전 처음에 초창기 야구일 때는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야구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편하게 만들어지면서 남아있는 게 벨트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저희들의 자부심은 그렇습니다. 신사의 운동이고 많은 규칙과 많은 적용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즐겨야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삶과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어떤 삶과 목표를 갖고 이제 가다 보면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의 기회라는 게 참 야구라는 게 그 매력 같아요. 첫 공을 허싱을 했을 때 포기를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쳤을 때 그게 안타가 될 수도 홈런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게 이제 포기를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게 제일 매력 같아요. 그래서 삶과 인생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모든 구기 종목이 그렇듯이 공격과 이제 수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팀은 이제 점수를 뽑는 팀이고 수비를 하는 팀은 그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지키는 팀인데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다른 종목이랑 다른 게 공을 수비하는 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네. 뭐 축구라든가 뭐 농구, 뭐 배구 모든 종목이 점수를 뽑는 팀이 공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는 점수를 뽑는 팀이 아니고 점수를 지키는 팀이 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볼 때 매력과 정말 자기가 할 때 매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볼 때는 굉장히 또 규칙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누구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집에 딸 둘이 있는데요. 포기했습니다. 저만 봅니다. 어쩔 수 없고 가끔 안 사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하죠. 저건 왜 저렇게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는데? 왜 점수가 되는데? 왜 뛰지? 그때그때 설명해 주기가 참 재미도 있으면서도 힘들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주자가 1루에 있는지 2루에 있는지 3루에 있는지 그리고 주자가 빠른 주자인지 발이 느린 주자인지 아웃카운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9명 전체가 다 공이 던져지면서 시작되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격했을 때 수비수들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준비를 항상 머릿속에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수와 타자가 아니라 뭐 고대 심리전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 박 감독님도 그렇고 형 코치님도 직접 선수 생활을 하셨었죠. 예, 그렇죠. 그쵸, 많이. 그럼 언제 야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10여년 하다가 저는 이제 지도자의 길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의사님의 부탁으로 코치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갔는데 또 막상 지도자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냥 제가 못했던 걸 아이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고 싶은 그런 게 저하고 성격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까지 제주도까지 와갖고 한 10여 년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럼 선수 때는 포지션이 어디? 저는 내야수였습니다. 내야수였고 그 수비의 핵이었죠. 유격수와 세간. 그럼 외야수의 마음을 모르시겠네요. 그래서 외야수로 가신 거라니까요. 난 또 이제 외야수였으면 또 내 마음을 이해하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셨네. 아유. 아니야, 감독님 왜 그래? 외야 세 자리도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건 정말. 사실이죠. 그러면 코치님은? 아, 저는 투수 출신입니다. 투수.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프로의 높은 벽을 느끼고 제가 이제 유니폼을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야구 말고 다른 길을 걸어보자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만두기는 아쉽고 그래서 후배 양성이라도 해보고자 해서 지도자의 길로 걷게 됐는데 지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쭉 계속 지도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투수라는 포지션을 정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네,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은 일단 모든 이제 플레이볼 시작은 투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투수가 던지지 않으면은 플레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수의 매력. 유일하게 야구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투수만 남들보다 좀 더 좀 높은 곳에 있죠. 또 그렇게 따지네. 네. 아.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연봉은 투수가 제일 많나? 대신 수명이 짧잖아요. 아니 근데 어린 친구들이 야구를 배우면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협동심? 협동심. 네. 아무래도 팀 플레이다 보니까 이제 협동심이라던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벨트를 차고 합니다. 유소년들도. 벨트를 차는 의미를 또 같이 하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야구가 딱 보시기에는 이제 쉬는 시간도 많고 뛰는 것도 축구보다 적지. 그래서 이제 되게 운동이 없다고 하는데 야구는 반복 운동이거든요. 저희는 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겨울방학에 하는 동계훈련 약 한 2달 정도를 하거든요. 프로를 가서도 그거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가 운동이 안 된다는 그거는 진짜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운동이 되죠. 그럼요. 되죠. 효정 씨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효정 씨가 무슨 투수라 운동 많이 안 합니다. 아니 근데 특히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덩치가 있고 이놈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건 밸런스 문제라고 봐요. 자기 몸에 이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극단적으로 이대호 같은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 이대호가 80kg, 70kg 살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뛰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 덩치 큰 선수들도 이제 그 운동 선수에 비해서 느린 편이지 일반인들이랑 달리기 시합하면은 지지 않을걸요. 아 진짜요? 예. 진짜? 예? 저 얼마나 빠른데요. 아니 부회장님은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신 지 아까 27년? 7년이요, 예. 꽤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까지 27년 그 야구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따로 있나요?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한 경기에서 노이트로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투수가 잘 던진 것도 있지만 노이트 노런이라는 거는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정말 한 몸이 돼서 움직이만이 그런 기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타자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기는 이겼지만 저희가 실점 없이 안타 없이 경기를 끝냈다는 거는 수비에서도 에러가 없었고 공격도 잘했다는 그런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방배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도 제가 졸업할 때 9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 아이들, 학부모님들 단합해서 그 해 전국대회를 석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이제 지도자 하면서 제가 조금 겪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아직까지 이 아이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이 야구의 매력이지 않을까. 코치님 어떤 경기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제가 2019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는데 2019년도 8월에 열린 대통령기 대회에서 저희가 콜드 게임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경기가 제가 중학교 와서 이긴 첫 경기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아직도 가끔씩 그 꿈을 꿔요. 아직도 생생하게 그 당시에 홈런 쳤던 선수도 기억나고 몇 점짜리 홈런이었는지 마지막에 안타 친 선수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경기가 가장 뜻깊은 것 같아요. 좀 야구를 잘하는 팁을 배워보고 싶거든요. 혹시 각자의 뭐 팁 같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모든 스포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단순히 그냥 근력이 아니고 이제 파워라고 하죠. 힘이랑 민첩성이 겸비돼 가지고 파워가 있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그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던지면은 던질수록 이게 손에 착착 감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이 길면은 좋거든요. 키가 크면은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포신 패스트볼은 보통 이렇게 던지고 조금씩 변형되게 뭐 손가락을 벌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좁힌다던가 하는 건 개인 차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밥이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직구도 그렇고 이제 변화구도 그렇고 이제 이 실밥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공이 한 번 회전할 때 실밥이 4번 돌거든요. 그래서 포신 패스트볼인데 그래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게 포신 패스트볼이라고 하고 또 뭐 변화구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앞 스핀을 먹어요. 탑 스핀을. 회전이 제가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러면은 회전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바람을 받아서, 예. 바람이 실밥을 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 휘고 참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주 구종이 뭐였어요? 아 저는 커브요. 아 커브요. 아. 예. 실밥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죠. 108개. 108 번네. 인생이 다 녹아 있습니다. 아 또 거기에 또 비유를. 그러면 감독님은 어떤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손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아 여 사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지면 안 되고 붙여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이게 아, 왜 여기 완전히 밀착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이게 야구를 공을 맞췄을 때 이 손목이 똑바로 돌아야 이 타격이 좋은 타격이 나거든요. 대부분 이제 많이들 들었었겠지만 이 수평식이라고 하는 그 원리인데 이 똑바로 돌아야 좋은 타구가 나오는데 떨어지면 이 똑바로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손 잡는 자세가 올바라야 좋은 타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력이 큰 종목이지만 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야구장이 도내에 좀 있나요? 지금 제주시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오라구장하고 동복구장, 정식 규격을 갖고 있는 야구장이고요. 영도함하고 금학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만들어진 규격을 갖고 있는 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나마 4개 구장이 있어서 저희가 63개 팀이 돌릴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정말로 열악했는데 어떻게 열악했냐면 각 시 몇 단위에 가보면 마을 운동장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축구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야구장은 없었습니다. 그 축구장들을 빌려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빌려가지고 저희 협회 이사들이 가서 풀 깎고 임시 마운드 만들고 백넷 만들고 그물 치고 안전망 설치하고 때 되면 잔디 깎고 아 정말 고생 많았었죠. 그럼 두 팀은 어디서 훈련을 하세요? 제일 중은 저희는 이제 학기 중에는 오라 야구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동계 훈련 기간에는 이제 여기 동복리 야구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좋은 시설로 돼 있는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편이고. 잔디 구장에서 하는 아 그렇죠. 전부 다 인조 잔디 구장이고. 그렇겠다. 남초등학교는 왜 좋겠다예요? 유일한 저희 학교가 이제 마사토로 된 학교라,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이 흙에서 뭐 옛날에는 다 흙에서 했는데 왜 그래? 라는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지금 유일하게 우리 제주 남초등학교만 흙이고, 그리고 그 위험성도 있고 일단 위험한 게 큰 것 같아요. 네. 다칠 확률이 더 높죠. 슬라이딩을 제대로 못한다는 뭐 그런.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 그리고 저 그렇고 해갖고 작년에 그 교장선생님 하에 타격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 안에요? 예, 학교 안에.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타격 훈련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잔디를 밟아가면서 넓은 구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래서 조금 많이 이 엘리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스포츠는 초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제주의 엘리트 야구도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프로야구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세 분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라구장에서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좀 노력을 해서 따뜻한 제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 경기를 제주도에 유치를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뿐더러 유소년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포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야구에도 관심을 갖는 시범 경기라도 제주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144경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경기만, 뭐 단 한 시범 경기만이라도 경기만이라도 뭐 남초로 얘기를 하자면 운동장이죠. 아이들이 그 뛰어놀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죠? 어떻게 모집하고 계세요, 요즘에? 광고지도 막 이렇게 배포도 하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이제 각 학교 가면 이제 야구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전단지도 나눠주고. 제가 듣기로는 선수 모집하려고 본인 차에다가 광고도 하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차에다가 광고 같은 거 많이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붙이는 스티커 것처럼. 많이.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제주 남초등학교 야구 부원 모집, 뭐 제 전화번호 넣고 그러면서 항상 그걸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도 이제 제가 시켜주고 있고요. 네. 자가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 광고 효과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더 큰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여기 빨개지네요. 저희 학교는요, 규모는 작지만 열정과 꿈이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오시고 문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야구를 가르쳐 주실 최선을 겁니다. 다해서. 네. 이제 단순히 엘리트 야구뿐만 아니고 이제 뭐 유소년 야구라던가 뭐 리틀 야구 또는 뭐 취미반 또는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티볼이라던가 이런 야구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뭐 시합도 많이 하면서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것들 다방면으로 자꾸 하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취미로 또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이벤트,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제주도에 유치를 하면 뭐 이런 이벤트나 경기 아니면은- 시작 전에 어린이들 나와서 유소년단 애들 야구 나와서 이벤트 경기도 하고 캐치볼도 하고 이런 뭐 시구 시타 이런 거로 하면서 재미를 그 올려주면 선수들이 또 뭐 유니폼 사인을 해주거나 네, 사인볼을 사인회도 하고 그렇죠. 예, 예. 대단한 이벤트들이 효과를 정말 올려줄 수 있죠. 그런 게 정말 많아지면은 분명히 제주도도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야구를 접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정규 수업 다 받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7교시 수업 다 받고 4시 넘어서 이제 하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랑도 전혀 지장이 없고 충분히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혹시 세 분 다 올해 준비 중인 대회, 뭐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엘리트 야구도 그렇고 있다면 목표라든지 바람이 있을까요? 9월 달에 저희 제주시 협회에서 라오스 야구 부하고 같이 교류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디서요? 개인적으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저희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네. 헐크 이만수 감독님께서 야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교류전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좀 활동해 볼 생각으로 매년 해왔던 거지만 올해는 9월 달에 라오스로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까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력도 또 부회장도 좀 저도 키우셔야겠네요. 참석합니다. 삼루스로. 아, 진짜요? 저희 남초등학교가 인원수가 부족함으로써 대회 성적보다는 일단 이 아이들이 대회를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해주고 싶은 그게 지금 현재 올해는 목표입니다. 네, 저는 꼭 그 남초등학교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 꼭 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아이들이 안 다치고 1년을 무사히 마치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역사는 승자만 기억하는 법이거든요. 뭐 전국대회 우승이 목표입니다. 응원합니다. 아, 저는 뭐 사실 가장 멋진 승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9회 말 역전승. 네. 세 분의 야구 인생 그리고 제주에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많은 꿈나무들 그리고 야구인들의 정말 9회 말 역전승.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또 역전 드라마인데 각자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